자, 얼마 전 이 상파울루에서 60km 떨어진 곳에 이 해안 도시에서 한 경찰들이 이제 순찰하고 있던 순찰차를 상대로 무장 강도들이 총을 난사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순찰하던 차들이 동네에서 입구에 특채를 세우고 있는데 이 강도들이 몰래 뒤로 와서 차를 세우고 내려서 자동 소총으로 난사를 해버렸죠. 그래서 그 경찰 차 안에 있던 경찰 한 명은 사망을 했고요. 또 한 명은 병원으로 이제 뭐 후송되는 등 큰일이 있었습니다. 이걸 보고 당연히 경찰들이 가만히 안 있죠. 아니, 뭐 총격전을 무슨 사건을 하는 것도 이거 용납 못 하는데 멀쩡하게 있는 순찰차 뒤로 와서 난사를 해 분노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지금 좀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먼저 이해를 할 거는 브라질은 경찰이 여러 개로 나눠집니다. 뭐 당연히 연방 경찰이 있고요. 국경을 안전을 국경을 좀 보호한다라든가,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연방 경찰이 있고요. 또 하나는 이제 각 주마다 소속되어 있는 군경이 있습니다. 군경은 군인이 아니고요. 군사 조직에 준하는 그런 조직인데 이 군경은 치안을 담당합니다. 수사를 하는 건 아니고 치안 담당하기 때문에 완전 무장을 하고 군인같이 총을 들고 이쪽 지역을 순찰하는 것이고요. 그리고 민경이라고 하는 거는 수사만 전담하는 겁니다. 뭐 수사반에도 강력팀이 있고 강력팀 또 이제 무장 조직도 있죠. 그래서 이제 큰 조직과 이제 싸울 때는 그쪽 나오긴 하지만 대부분 민경은 그쪽 지역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거고요. 그러니까 군경은 수사를 안 합니다. 그래서 무슨 사건이 벌어지면 그 사람들을 체포해서 민경에다가 넘겨서 수사를 마감하도록 하게 돼 있고요. 그 다음에 시 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또 시경이 있습니다. 이 시경은 그러니까 민경과 군경은 주에 속되기 때문에 전체 주를 이제 주관하는 거고, 보호하는 거고요. 시경 같은 경우는 각 시에서 가지고 있는 이제 경찰력으로 시 자산과 시 의원들을 보호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조금 특히 상파울루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큰 대도시다 보니까 경찰력도 많이 모자라서 이 시경이 그런 치안 담당이라든가 수사도 이렇게 협조하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게 또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요. 또 시경들도 우리는 그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라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, 시경에서도 나도 원래 군경이나 민경이 되고 싶었는데 마침 이런 게 있습니다. 그래서 다른 말로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 그걸 다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하면 쉽지 않나? 더 쉽죠. 근데 이게 오래된 관행이다 보니까 어려웠는데 어찌됐건 이런 상황에서 주 군경을 상대로 저렇게 총격전을 했다? 이건 용납 못해. 그러니까 주지사도 노발대발하면서 야 잡아들여 이렇게 되고, 군경들도 가만히 눈 뜨고 볼 수가 없죠. 자기 동료가 그냥 살해당했는데.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경찰한테 덤벼 이거 본보기를 보여주자라고 해서 이잡듯이 그쪽 지역을, 해변 지역을 다 잡아야 되다 보니까 정확한 통계나 이런 건 제가 안 가져오겠습니다. 한 수십 명이 죽었고요. 불법으로 구금이 됐다, 선량한 시민을 총격했다 하등 말이 굉장히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왜 말이 나오느냐? 군인들한테 사살당했다,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, 너무나 이제 과격하게 이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한다 하는 등, 일부 시민들과 또 이제 인권 보호 단체들도 많이 말 나오고 있죠. 근데 어쨌든, 경찰관들에서는 본보기로 보여야 된다. 다 잡아들여라.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경찰들이 어느 지역에 누가 있고 뭐가 있고 어떤 조직이 있는지 거의 대부분 알고 있죠. 이게 누구 명령 이런 거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원래는 수사 이거 밟고요. 또 체포영장도 받고 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두들겨 패고 일단은 잡아들이는데, 한국 같으면 두들겨 패고 잡아들이는 거지만 브라질은 두들겨 패는 게 아니라 일단 쏘고 보는 거죠. 그러다 보니 정말 이게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좀 진정되고 나면은 조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. 지금 실질적으로도 군인들이 일단 저기서 이상한 놈들이 있으니까 의심 가는 놈들이 있는데 세워놓고 그냥 드르륵 갈겨버리는 거죠, 일단은.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가 있기는 하는데, 또 누구는 그래도 그 강도들을 잡아들이는 거니까 좋다라고 하지만 절대적으로 이렇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너 또 좌파냐 저거 어쩌나 이런 말인데, 그런 게 아니라 아니 당연히 경찰들이 그렇게 도를 넘어서 하면 안 되죠. 그래서 이게 그쪽 동네가 해안 도시가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아서 원래는 9월 중순쯤에 그쪽으로 이제 여행 가는 거를 준비하다가 여론도 안 좋고 주위에서도 말이 나와서 취소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 한여들 몇 분 모시고 그쪽을 이제 투어하려고, 이제 관광을 하려고 했다가
괜히 내려갔다가 분위기 이상한데 경찰들이 몇 명이 누구하고 대치하든가 갑자기 충격전 벌어지면 그 안에서 우리가 좀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는 겁니다. 어찌됐건 이런 상황에서 브라질은 뭐 요즘에 뭐 이 인근 나라에서도 아르헨티나 뭐 칠레에서도 경제 불황으로 많은 사람들이 굶자 조직을 만들어서 이런 강도 행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약탈하는 게 많이 늦다고 합니다. 이런 것을 보면은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아르헨티나, 칠레 같은 경우는 남미에서 그래도 잘 살고 이게 좀 빈부격차가 많이 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브라질이 크기도 거의 절반이고 인구도 제일 많고 뭐 하지만 브라질은 넓은 땅에 지역도 무역, 이 문화도 인종도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해서 이걸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각 주별로 색깔이 있는데 쉽게 해서 상파울루 주만 해도 브라질에서 제일 잘 살고 인구 제일 많고 평균 학력이나 소득이나 제일 높죠. 그러니까 여기만 나라로 하면은 딱입니다. 그러면은 쉽게 해서 미국의 캘리포니아 쥐들끼만 떨어져 나가 살면 되겠다 라고 착각하겠지만 당연히 그건 안 되는 거죠. 왜냐면은 그럼 노동 인구는 자원은 어디서 가져와? 여기 상파울루 주에서 다른 데를 노동 인구를 유입한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자원을 더 수입 뭐 관세 물어가면서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잘 살 수가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다른 주에서도 어차피 우리 주 때문에 우리 주에서 너희들 주에 보내는 노동력 때문에 너희들 먹고 살잖아. 우리 주에서 너희들한테 싸게 보내주는 이런 자원으로 너희들 먹고 살잖아. 해서 서로 이렇게 좀 잘 돌아갑니다. 어찌됐건 이런데 아르헨티나나 칠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인구가 여기만 브라질만큼 많지는 않고 또 이 빈부격차가 낮아서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살고 있었는데 좀 거기가 좀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군사 조직같이 좀 만들어서 약탈을 한다고 하니까 그쪽에서도 이제 패닉 상태가 들어갔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브라질에서는 그런 걸 하도 봐서 그러려니 하고 그걸 어떻게 대처하고 뭐 이런 게 그러니까 대처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러려니 사는 거죠. 그러니까 피해 당한 사람은 피해 안 당하려고 어떻게 좀 거리를 둔다라든가 뭐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 지금 지속적으로 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치안 불안이 그동안에 있었는데 치안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은 누구나 항상 설명드렸지만 정리를 하자면 경제입니다. 경제. 잘 사는 나라의 강도 없습니다. 여기 놨더니 뭐 지갑이 없어졌더라 연필 하나 없어 이런 건 당연히 없어지죠. 누가 봐도 한국도 안 그렇습니까? 예전에 제 어떤 분이 저하고 일하던 분이 하는 게 야 경찰서에 가서도 연필 다 없어져 주위에 다 없어져 그런 겁니다. 그러니까 이건 없어지긴 하는데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이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범죄가 굉장히 올라갑니다. 밥 먹는 게 없으면은.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요. 간략하게 지금 브라질에 이런 상황이 했고요. 그러니까 경찰들도 눈이 그냥 돌아가서 무분별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어찌됐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좀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는 거를 요즘에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웬만해서는 브라질의 이런 범죄 이야기는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. 다음에 또 브라질 소식 여러분에게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